자, 우리가 그냥 글자를 보면 지금 벌레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릇에 벌레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릇에 벌레가 뭐가 막 우글우글한 상태. 그러니까 그릇을 너무 쓰지 않은 상태. 그죠? 그릇에 그 좀이 쓴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부패했다. 이게 지금 부패한 시대. 혼란의 시대. 그런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근데 부패했기 때문에 또 이걸 부패를 다스리는 시대이기도 해요. 부패를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편안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편안한 게 오래되면 우리가 안일해지잖아요. 안일해지면 어딘가는 뭔가 썩죠. 그래서 썩어서 지금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이 썩은 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가 일을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글자 자체는 부패한 거지만 부패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그동안 너무 일을 안 했어.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산풍곡계예요. 산풍곡계. 자, 우리 그 산 아래에 바람이 있네요. 산 아래에 바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바람이 산 아래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휘휘 돌아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서 나뭇가지들을 막 흔들어. 떨어뜨려. 온갖 것을 흔드는데. 요란하게 막 흔들리는데. 이게 바로 곡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근데 이 일을 도모하면 괜찮은 게 뭐냐면, 손이 아래잖아요. 풍손. 아래 공손하잖아요. 그죠? 아래가 공손해요, 여러분. 근데 위에는 뭐예요? 지금 나이 어린 소남이잖아요. 어린 남자가 위에 있고, 공손함이 요 아래, 공손함. 나이 많은 여자가 아래 공손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공손하게 자리하고. 음하나, 장녀예요, 여러분. 풍은, 산은 양이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소남이잖아요. 어린 남자. 나이 많은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나이 어린 남자 밑에서 공손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일을 도모하면 다 순종하겠구나. 일을 부패했지만 이 부패를 얼른 다스리면, 도사려내면 순조롭게 다시 잘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괴 자체가 부패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부패를 다스릴 수 있다는 뜻도 보여주는 게 이 괴상이에요. 지금 이 괴상. 산과 풍이 그걸 보여줘요. 산과 풍이. 그리고 또 그 산의 바람을 일으켜서 흔든다는 건 또 썩은 것을 흔들어내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진작시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 도모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대요. 산풍곡에. 그래서 이 곡계가 여러분 말은 안 좋은데 그 소동파 선생님의 말이 참 좋아요. 자, 그릇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는데 이것을 고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오랫동안 즐거움에 빠지면 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고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즐거운 쾌락을 계속 즐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이 생겨요. 소동파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병이 들어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서 너무 편안하게 다니면 다리에 병이 생긴다고 표현하신 분이 소동파거든요. 또 천하가 여러분 오랫동안 편안하여 일이 없으면 어떨까요? 폐단이 생깁니다. 이 천하가 태평한 게 오랜 세월이 계속 지속되면 그 태평함으로부터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태만해져요. 그래서 뭔가 긴장의 끈을 확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부패가 생겨요. 이것도 고라고 합니다. 고를 3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벌레 좀 쓰는 게 왜 좀 쓰느냐라고 할 때 편안함이 사실은 좀을 쓸게 한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좀이 쓴다. 그래서 한서를 지었던 단고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 때, 후한 시대. 그때 이제 그 한나라가 그 한 무제 때 엄청나게 번성하고 번창했잖아요. 그 사방의 오랑캐들을 막 다 정복하면서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히거든요, 영토를. 근데 이때가 사실은 한나라의 극점이었어요. 성장의 극점. 근데 한서의 반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장의 그 끝에 최고봉에 올랐을 때가 바로 쇠락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장의 끝에 가장 이 끝점에 있는 그것이 바로 쇠락의 시작이야. 쇠락의 조짐이 보여.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서 안일해지는 걸 본 거예요. 안일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안일해지면 부처님 맨날 우리한테 경계한 게 그거, 해태와 혼침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해태라고 하는 게 풀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혼침이라고 하는 건 몽롱하게 이렇게 잠든 상태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이 뭔가 막지 않은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처리하고 있어야 된대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썼냐면 소동파는 그릇은 항상 쓰이고자 한대요. 그릇은 항상 쓰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비워서 늘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릇은. 자, 몸은 항상 뭐를 하려고 해요? 노동하려고 한대요. 몸을 그냥 늘어지게 쉬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몸은 항상 움직여야 하며 천하는 항상 뭐를 한다?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스려짐은 편안함을 낳고 편안함은 즐거움을 낳으며 즐거움은 안일함을 낳으니 쇠락의 싹이 일어난다. 이게 소동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가 일어나는 건 왜 그런 거야? 그동안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부패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적되어서 오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계에서는 아버지 때 일어난 그 일을 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들이 다스리는. 긴 시간 편안했다가 누적되어 왔던 거기서 일어난 부패들이 아버지 때 일어난 부패들이 언제? 아들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삼풍곡계예요. 삼풍곡계. 그래서 부패되었다면 분명히 다스릴 이치가 있다. 여러분. 희망적이에요.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 쇠락하면 다시 일어날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괴사를 보면 원형 이석대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패를 우리가 개혁한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에서. 어쨌든 이 부패를 다스리는 일은 크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스리면 크게 형통하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이석대천해요. 혼란을, 부패를 다스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큰 강을, 큰 개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석대천이라고. 그래서 주역에서 이석대천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큰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도모해야 할 때. 그래서 이석대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의 고난, 험난한 이 장애, 이런 걸 넘어서 가라 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여러분 십간 아시죠? 십천간. 그 갑이 가장 첫머리에 있잖아요. 이게 일의 시작이에요, 갑이. 일을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앞에 3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뒤에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3일, 일을 하는 그 뒤에 3일은 매우 중요하다. 삼갑삼일, 후갑삼일. 그래서 갑은 그 부패를 다스리는 시작의 그 이전, 그러니까 그 원인들, 이 부패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하루에 온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표현은 그런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건 오랜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걸쳐서 온 거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차근차근 따져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데 며칠도 걸린다? 한 3일 정도까지 걸릴 거예요. 뒤로 3일. 그래서 그거 일을 처리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까지. 그 일의 마무리까지. 그래서 앞으로 3일, 뒤로 3일.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거 좀 써볼게요. 가을, 병, 정, 무, 기, 병. 글자가 너무 조그맣게 해야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 여기 3일, 3. 신, 임, 개. 이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여기 다시 돌아가잖아요. 갑을, 병. 여기 뒤로 썼죠, 우리가. 자, 그러면 갑을, 병, 정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일의 시작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봄, 가을은 봄이에요. 우리가 십간을 이제 그 나누면 사계절로 나누면 여기는 여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리고 여기가 가을.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이에요. 자, 어떤 일이 뭔가가 이제 그 생기는 것이 이 가을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가을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을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처리가 되고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마무리가 딱 돼요. 뭔가 무언가 일이 발생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요 시간들을 이렇게 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앞에 나름 누적된 그 과정들을 잘 살피고 이게 또 한순간에 다 처리되는 건 아니니까 그 결과들도 날려면 누적해서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슨 그 개혁을 하려면 부패를 개혁하려면 굉장히 주도 면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너무 편안할 때 내 안에 뭐가 막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혼란과 안일과 해태와 혼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습관들을 척결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주도 면밀하게 찬찬히 따져가면서 그걸 마무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곱게, 상품 곱게. 이런 게 참 주역의 재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늘 편안한 게 아니구나. 편안함이 또 이런 부패를 불러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패가 없는 시대는 사실 없겠죠. 이렇게 치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느슨해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느슨해지기가 쉬워서 쇠락이 금방 찾아온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면 사실 이게 7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7일. 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끝나기까지의 과정이 또 7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가르침을 주면서 그 설파를 막 하시면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의 남자들이 막 출가를 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부처님이 막 남자들을 다 데려간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막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걱정했더니 7일이면 끝난다. 7일이면 이제 잠잠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모든 일이 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막 들끓었다가 그런 의미도 여기에는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 7일이라는 요 의미. 근데 시간의 어떤 그 과정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갑3일, 후갑3일 하라.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겠죠? 성갑3일, 후갑3일. 자, 그 다음에
상전을 볼게요. 자, 사나 유풍고 군자 이 진민 육덕이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자, 사나라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곱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람이 일어서 이렇게 막 흔들어서 떨어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군자는 이걸 보고서 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진작시켜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을 진작시키고 덕을 길러라. 근데 이게 백성을 진작시키고 자신의 덕을 길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백성의 덕을 길러라. 둘 중에 하나로 어떤 것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천 선생님은 자, 백성들을 진작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을 기르고 있어야 돼요. 나도 엉망이면서 백성을 진작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덕을 기르고 백성을 진작시키는 진민 육덕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민 육덕. 그 정희천 선생님은 너무나 군자여서 정직하셔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그 허점도 용납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 정명도하고 정희천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명도 선생은 굉장히 너그러웠대요. 근데 정희천 선생은 이런 어떤 규율 이런 거 어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형제한테 오면 다 누구한테 왔겠어요? 다 명도 선생한테. 이천 선생은 너무 깐깐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냥 백성만 진작시키면 안 돼. 네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챙겨. 이 해석에서도 그런 게 다 드러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초육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부지고 유자 고무고 여종길이에요. 이 초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이라고 하는 게 그 기둥, 줄기 이런 뜻이지만 주관은 맞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을 맡아 처리하는 거예요. 일의 중심이 되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지고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일을 주관한다. 혹은 아버지 때부터 생긴 부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훌륭한 아들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유자. 아들이 있으면 자, 선친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무구. 자, 이럴 때 고자는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 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생겨난 그 문제들 있죠. 혼란들, 부패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들이 싹 일소하면 아버지에게 허물이 없게 돼요. 그 앞시대에 굉장히 편안해서 누적된 부패들이 아들이 혹은 신세대가 그것을 일소하면 사실 앞세대의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패를 사실은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 다음에 이 초육이에요. 초육. 시작 단계. 그리고 아직은 연약한 단계. 이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패를 일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위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위태롭게 여겨야 돼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그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하게 되면 좋은 길이에요. 끝내는 길하다. 끝내는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 때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누습이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엄마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나름의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건 아들들이 계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과 계승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계승할 수 없는 것들은 척결해야 돼요. 아들이. 자식 세대가. 그리고 나가야 사실은 부모도 뭐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그 누습을 계속 이어받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조상에 대한 허물과 나에 대한 허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고 여종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죠, 이 곱개가. 자, 그 다음에 구이예요, 여러분. 구이. 자, 간모지고 불가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부패를 일소하는데 일소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방법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구이가 일소해야 되는 거, 이 아까 구이하고 관계되는 거는 지금 삼풍고의 오효는 여러분 음효죠. 6오잖아요. 음효거든요. 그 음효를 일소해야 돼요. 지금 구이가 관계 맺고 있는 호응하는 지금 6오. 그래서 이 6호는 사실 여성,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패. 6호, 음유한 6호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를 사실은 맡아서 처리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 불가정이에요. 지나치게 고두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지나치게 고두면 안 된다.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이 어머니는 거역하려고 들어. 어머니가 좀 유순한데 또 고집도 세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걸 싫어하는 게 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음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쌓.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잘 안 돼. 움직이질 않아. 양은 발산을 해서 막 움직여서 변화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하면. 근데 음은 무적해요. 그래서 음습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 음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잡으려고만 하면 거역하러 듣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세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거슬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안 하자니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부패가 누적되니 그것도 문제. 사실 그래서 구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의가 부패하려는 대상, 부패한 대상, 그 대상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일거에 막 세게 한 번에 일소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올바름만 주장한다고 이게 척결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잘 맞춰라 라고 구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적폐를 청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 많잖아요. 그죠? 한 번에 그냥 싹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폐를 살살살살 우리가 구슬려 가면서 할 것인가? 이것도 전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 자식의 습관도 바꿔야 되고 부모의 습관도 바꿔드려야 돼요. 어떨 때 생각하면.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충고를 해서 바꿀까? 진짜 어떻게 잘 유인해서 잘 유혹해서 바꿀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정치인들도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부패하고 악한 것이 너무나 많죠. 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척결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그걸 한순간에 단칼로 잘라내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걸 찬찬히 살살 어떻게 구슬러서 바꿀 것인가. 이게 구의가 주는 지혜예요. 구의가 주는 지혜다. 그리고 내 위 상대가 유약한 군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약한 군주도. 센 군주면 모르겠는데 너무 유약해서 이러니 저러니 너무너무 흔들려. 맨날 흔들려.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군주를 잘 달래가면서 사실 바꾸게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회사를 뭔가 이렇게 다 바꿔야겠어. 뭔가 개혁을 좀 해야겠어. 너무 뭐가 누적된 잘못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윗사람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해 바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막 그걸 처리한다고 해서 부패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지혜를 주는 게 바로 구의다. 자, 그 다음 구삼으로 갈게요. 자, 간부지고 소유해 무대구예요, 여러분. 간부지고 무대구. 자, 구삼은 자 양이잖아요, 여러분. 양의 자질이 양에 왔고 사실은 그 공성계의 제일 꼭대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소유해 조금의 후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잖아요, 얘가 세서 막 척결을 잘 하는데 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막
씩씩하게 지금 척결해 나가잖아요. 근데 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얘가 양이지만 이 하체가 아까 바람, 공손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삼이 아무리 세도 공손함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조금의 후회는 있지만 무대구예요, 여러분. 크게 허물은 없어요. 무대구. 크게 허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부패를 척결할 때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태도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주관하는데 할 건 해. 근데 네가 또 나름 공손함을 갖추고 해. 그래도 조금 후회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큰 허물은 없어 라고 지금 구삼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사로 갈까요? 자, 유부지고 왕견린이에요, 여러분. 유부지고. 이 유라고 하는 게 너그러울 유자거든요. 너그럽다. 자, 아버지의 그 부패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너그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너그러움이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견린. 이 견자가 당할 견자예요. 인색함을 당하게 된다. 뭔가 좀 막히게 된다. 막히게 된다. 견린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유자를 더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넉넉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다. 그래서 너그럽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넉넉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패를 더 보태는 이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보탠다? 근데 그 더 보태서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됩니다.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를 척결할 땐 척결해야 돼. 망설이면 안 돼. 아까는 망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척결할까? 그 방법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느긋하게 망설이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 육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육사가 지금 음하잖아요. 음이 음자리에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너그럽겠어요. 그래서 뭔가 느적느적거리고 있는 상태.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진짜 너무 막 세서도 안 되지만 또 이걸 늦춰서도 안 되는 일. 이게 바로 부패예요. 그래서 유부지고 왕견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호로 갈게요. 자, 6호는 간부지고 용예라고 표현했네요. 간부지고 용예.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명예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6호는 음유하지만 누가 있어요? 그 아래 강량한 현자, 구의. 구의의 도움을 받으면 아버지의 부패를 주관해서 처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유한 그 군주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구의라고 하는 나름 양강하고 현명한 그 신하가 있어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 그 아버지 때로부터 누적된 부패를 우리가 척결할 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음유한 군주는 그래서 여러분 창업은 못해요. 여러분 왕조를 개창해서 새로운 나라를 뭐 세운다거나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군주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패는 사실은 일소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군주는 아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 태갑이라고 하는 은나라 때 이 사람이 은나라 탕왕이 시조잖아요. 탕왕의 손자예요, 이 태갑이. 근데 이 태갑이 되게 포악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 포악한 이 태갑에 버릇을 못 쳐는 게 누구냐면 그 은나라 탕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세운 이윤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윤이라는 재상. 근데 이 이윤이라는 재상이 이 태갑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포악해서 내쫓아버렸어. 센 재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의예요. 사실 이윤이 구의라면 얘는 유고겠죠. 태갑을. 그래서 태갑을 멀리 추방을 해서 그냥 약간 좀 유폐시키는 식으로.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태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자기 기질을 바꿨어.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했을까요? 태갑을 다시 불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왕노릇을 되게 훌륭하게 했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내쫓았어. 왜 내쫓았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벌을 내리기 위해서만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바꾸기를 바라면서 이유는 태갑을 내쫓은 거예요. 그 3년의 긴 시간 동안 태갑은 자기를 고쳤어요. 이제 또 그걸 지켜봤을 때 이유는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쉬울까요? 사람이. 우리는 진짜 이렇게 장점을 취해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고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쳤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대단한 이런 경지의 것이 바로 유고와 구의 관계예요. 유고와 구의 관계.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짜잘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부로 갈까요? 불사왕후 고상기사예요. 불사왕후 고상기사. 자, 왕과 제후의 일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왕후 그럴 때는 왕과 제후예요, 여러분. 왕과 제후의 일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고결하게 숭상한다. 자기 일을 고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상구는 지금 부패의 척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부패를 다 척결한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해석할 때. 부패를 다 척결한 사람. 그러면 척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구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후를 섬기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 자리는 왕후를 섬기지 않는 자리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 부패를 다 척결했어? 그럼 물러나. 그리고 네 뭐를 해요? 고상한 덕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고상기사라고 표현했어요. 고상기사.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부패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부패가 너무 극심해요. 부패가 너무 극심해요. 이걸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왕과 제후를 섬기지 말고 그냥 물러나서 고상하게 너의 뜻을 빌러.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 상부가 부패를 척결하고 난 사람의 어떤 그 자세? 이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부패의 끝에 와 있을 때, 극에 달했을 때, 여기 정도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상황을 잘 간파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면 안 되는 자리인가? 혹은 내가 이제 뭔가를 다 끝낸 자리야. 근데 끝냈다면 여기서 더 이상 더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뜻을 그냥 고상하게 기르는 쪽에서 은거하면 되겠구나. 요거는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부패를 우리가 척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부패를 척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게 삼풍곡계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 그 고가 왜 생기는가 라고 할 때 소동파의 얘기를 꼭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동파. 그릇은 자꾸 써야 되고 몸은 자꾸 움직여야 되고 천하에는 계속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돼.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느슨하게 쉬어야 될 땐 또 쉬어야 돼요. 우리가 습계에서처럼 쉬지만 쉬면서도 자기를 완전히 방일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삼풍곡계다. 일할 때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일을 해야 된다. 너무 혼란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뭘 해야 돼? 나서서 그 혼란을 척결하는 일을 하라.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삼풍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